검은 베일 속의 백화밴드 이종수.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부제로 언급된 것이 메디치가의 사람들이었다. 350년을 이어온 중세 메디치가의 얽힌 이야기였다.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에 근거지를 두었던 메디치가는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가 발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강의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4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손가락을 기억하라. 둘째,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정면 돌파하라. 셋째,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나귀를 타고 간 코시모를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메디치가는 인문학을 열렬히 후원했고 걸출한 인물들을 지원해 문예부흥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가문이 후원한 인물이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등 유수한 인물들이었다. 이로 인해 역사의 수레바퀴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교황 2명과 왕비 2명을 배출해 역사에 이름을 길이 남긴 명문가로 자리매김했으며 최초로 식사할 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게 했고 하이힐을 처음 도입했으며 오페라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존 보일 1755년이라는 이가 메디치가에 대해 남긴 말을 한번 음미해보자.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살아간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심지어 경외감까지 들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심지어 공포심까지 생길 것이다. 메디치가의 시작은 시골의 조그만 농장주였다. 그러다 은행업과 모직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은행업에 관여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의 핵은 금융업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모든 재산을 팔아 피렌체로 이주한 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약물을 수입해 피렌체에서 염색 가공하고 이를 다시 전 유럽에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메디치가는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된다. 그러던 중 발다사레 코사라는 인물이 나타난다. 나폴리 출신의 해적이었던 그는 명문 볼로냐 대학에서 가짜 법학 박사 학위를 사들이고 다음으로는 추기경 자리를 매입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메디치가의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는 메디치 은행의 첫 고객으로 거래를 개시하게 된다. 그리고 1410년 교황에 등극하니 그가 바로 교황 요한 23세다. 1378년부터 1417년까지 30여 년간은 가톨릭 교회 대분열의 시기로 3명의 교황이 각각 활동하고 있었다. 신성로마 제국의 개입으로 교회 통합을 위한 공의회가 1414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열렸고 1417년 마르티노 5세가 정식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요한 23세는 불법 행위로 체포된다. 3만 5천 플로린의 막대한 벌금도 함께 선고되었다. 당시 중산층의 연수입이 150플로린이었으니 벌금액은 233년치 수입 총액에 맞먹는 것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이를 대납한다. 그리고 망명 생활에 필요한 자택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1419년 그가 사망하자 산 조반니 세례당 안에 교황 영묘를 제작해 안치한다. 임종 직전 요한 23세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인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을 기증했고 이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손가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메디치 가문의 시작을 보라. 메디치 가문은 한 번 맺은 신의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 정면 돌파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로렌초 대 메디치의 이야기다. 1478년 파치의 음모라 하여 나폴리 국왕 페란테가 사주한 로렌초 암살 시도가 있었다. 부활절에 대성당에서 벌어진 암살 기도에서 다행히 로렌초는 살해 위기를 모면했으나 대신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살해된다. 암살 기도가 있은 이듬해에는 나폴리 교황군 연합군이 피렌체를 포위하며 항복하라고 위협해온다. 그때 로렌초는 배를 타고 적지인 나폴리로 담판을 지으러 떠난다. 그때 남긴 말이 이렇다. 친애하는 원로 여러분, 위기와 절망에 처한 피렌체를 구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피렌체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다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피렌체가 더 큰 재난에 봉착하기 전에 제가 목숨을 걸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폴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들이 들끓는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피렌체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적의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폴리 국왕이 우리 도시에서 자유를 빼앗아갈 계획이라면 피렌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로렌초의 정면 돌파는 결국 평화를 이끌어냈고 위기의 피렌체를 구하게 된다. 이를 묘사한 것이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팔라스와 켄타우로스다. 지혜와 승리의 여신 팔라스 아테나가 야만과 폭력의 켄타우로스를 제압하는 그림이다.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부시 대통령이 현장으로 가서 외쳤다. 이 건물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우리의 이 함성을 듣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보여준 사례로 손꼽힌다. 세 번째는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는 카테리나 데 메디치 1519만 1589라는 왕비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인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언제나 기억했던 진정한 메디치 가문의 딸이었다.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후원을 받아 훗날 앙리 2세가 되는 프랑스 왕자와 1533년에 결혼한다. 그러나 가문의 몰락과 교황의 서거로 불행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 그 이탈리아 여자라고 불리며 시댁의 핍박을 받았다. 이 계집아이는 완전 알몸으로 내게 왔구나라는 프랑스와 1세의 한탄이 이어졌다. 남편 앙리 2세는 미모의 애첩 디안과 주로 생활했다. 왕비가 의지했던 이는 세기의 점성술사 노스트라다무스 1503만 1566이었다. 그의 예언은 이랬다. 젊은 사자가 늙은이를 눕히리라. 싸움터에서 이상한 결투로 황금 우리 속 그의 눈을 찌르리라. 두 상처는 하나가 되고 그는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헌정받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애독자이자 실천자였다.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만 굳건히 자존감을 지켰고 피렌체 명문가의 딸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았다. 프랑스 왕비로서 또 섭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다. 종교전쟁의 와중에도 30년 동안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북은 앙리 2세의 죽음 이후에는 단호한 행동으로 왕실과 프랑스의 실권을 장악한다. 아들 3명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왕실과 사돈을 맺었다. 그녀의 좌우명은 나는 빛과 평화를 가져온다였다. 그녀는 항상 검은 드레스를 입었고 거의 웃지 않았다. 그녀의 별명은 검은 베일 속의 백합이었다.